작은 나라의 인구 지표를 보며 한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자기 일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단순히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한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멸종 실험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지목한 한국의 세계 1위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아닙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 속도라는 잔인한 기록입니다. 머스크는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한국 인구는 현재의 6%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는 국가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고 단언했습니다. 3세대, 즉 우리 손주 세대쯤 가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한국에 지으려다가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공장을 지어서 뭐 하나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차 없는 현실입니다. 보통 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0.7명, 서울은 심지어 0.5명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전쟁이나 전염병 없이 인구가 이렇게 수직 낙하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문을 닫고 산부인과는 사라진 자리에 요양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군대에 갈 청년이 없어 외국인 용병을 써야 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의 금고를 채워줄 노동력과 소비층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사람이 적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추는 심정지 상태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 5060 세대가 가장 긴장해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찾아 쓰는 적금 시스템이 아닙니다. 후배 세대가 낸 돈을 선배 세대가 받아가는 부양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돈을 낼 청년들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받을 노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의 붕괴를 예언한 핵심 이유 중 하나도 이 세대 간의 불균형입니다. 젊은이 한 명이 노인 서너 명을 업고 뛰어야 하는 세상에서 그 젊은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국가가 책임지겠지라는 말은 인구가 늘어날 때나 가능한 약속입니다. 인구가 붕괴하는 나라에서 국가의 약속은 종이장보다 가벼워집니다. 지금의 60대가 연금을 온전히 받는 마지막 축복받은 세대이자 동시에 자식 세대의 가난을 지켜봐야 하는 가장 비극적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구 붕괴의 직격탄은 부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지방 도시들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도에서 사라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건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빈집이 늘어나고 학교가 폐교되면 주변 상권은 초토화됩니다. 머스크의 경고대로라면 앞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양극화를 넘어 절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모이는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금고를 든든하게 채워줄 줄 알았던 부동산이 인구 붕괴라는 파도 앞에선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일침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침몰하는 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나라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구가 사라진다는 건 기존의 모든 경제 상식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노동력이 귀해지고 내수 시장이 붕괴하며 국가의 보호막은 얇아집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기에는 이 위기의 이면에 숨겨진 기회의 구멍이 너무나 큽니다. 머스크가 한국의 붕괴를 경고하면서도 한국 기술에 집착하는 이유, 그 묘한 모순 속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채울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내 금고를 지켜낼지, 이제 그 진짜 생존 전략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냉정할 정도로 실용적인 비즈니스맨입니다. 한국이 사라질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정작 자기 테슬라 차의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가져가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같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머스크는 인구가 사라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로봇 제국으로 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지만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우면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가 탄생합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인구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7배나 높습니다. 식당 서빙 로봇부터 공장의 자동화 라인까지 한국은 이미 사람이 아닌 기계가 먹여 살리는 나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거대한 자동화 실험실로서의 한국 가치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머스크가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보십시오. 사람처럼 걷고 짐을 옮기는 이 로봇이 완성되면 인류의 노동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 센서, 배터리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인구 붕괴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한국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로봇 부품 기술에 올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로봇 시장의 핵심 공급망을 한국이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소비 시장은 사라질지 몰라도 전 세계에 팔 로봇을 만들기 위해 한국이라는 기술 금고는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열쇠인 셈입니다. 위기가 기술을 낳았고 그 기술이 다시 세계 1위의 경쟁력이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머릿수가 곧 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과 로봇의 시대에는 머릿수가 아닌 시스템이 국력입니다. 머스크는 인구 감소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더더기 없는 초고효율 국가로 재편되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60대 어르신이 AI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 20대 청년 10명분의 일을 해내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이 서비스업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는 나라. 이것이 인구 붕괴를 극복하는 한국식 생존 방정식입니다. 머스크는 한국을 보며 인구가 줄어도 경제가 돌아가는 모델을 테슬라 생태계에 이식하고 싶어 합니다. 인구 붕괴는 저주지만 그 저주를 깨기 위해 만든 기술은 1000조 원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의 금고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식 잘 키워서 나중에 용돈 받는 게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세상에서 자녀의 노동력에 기대를 거는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는 내 자산을 사람의 노동력이 아닌 기계의 생산성에 투자해야 합니다.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의 주주가 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상업용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한국의 위기를 경고할 때 우리는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사가는지 봐야 합니다. 그는 한국의 인재와 기술력을 사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붕괴해도 기술은 상속됩니다. 국가라는 틀이 흔들려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기술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구 절벽이라는 빙하 아래 숨겨진 가장 뜨거운 금맥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세계 1위 인구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소나기입니다. 하지만 소나기가 내릴 때 젖지 않는 법은 비를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튼튼한 우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 우산이 바로 로봇과 AI라는 기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구가 사라지는 나라에서 어떻게 개인의 삶을 지켜낼 것인지 더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내 금고는 살아남아야 하고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마지막 비상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차 분량에서는 인구 붕괴 시대, 살아남는 자들의 3가지 비밀 자산과 머스크가 숨겨놓은 한국 투자 지도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구가 사라지는 시대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환상은 부동산 불패입니다. 머스크의 경고대로 인구가 6%만 남는 세상이 온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아파트 대부분은 그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인구가 줄어들수록 사람은 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와 의료, 로봇 서비스가 집중된 극소수의 핵심 거점으로 모든 자본과 인구가 쏠리는 초양극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의 기준은 면적이 아니라 효율입니다. 로봇이 배달해주고 AI가 관리하며 고령층이 걸어서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콤팩트 시티의 중심지가 아니면 과감히 금고에서 덜어내야 합니다. 지방의 넓은 땅보다 서울과 핵심 요지의 한 평이 더 귀해지는 시대.
인구 붕괴는 부동산을 자산이 아닌 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의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이 줄어 성장이 멈춘 나라의 돈을 누가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머스크가 말한 붕괴가 현실이 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원화 자산에만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의 금고의 달러와 미국 주식이라는 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머스크의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처럼 전 세계 인구를 상대로 돈을 버는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뛰어난 로봇 부품사들을 하청으로 부리며 더 큰 이익을 낼 것입니다. 내 나라는 한국이지만 내 돈의 국적은 세계 1등 경제대국인 미국에 일부 걸쳐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흔들려도 내 노후가 평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환율 방어막입니다. 많은 은퇴 세대가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숙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 붕괴 시대에 물려준 집은 자식에게 세금 폭탄과 관리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기 자녀들에게 엄청난 유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며 내 금고를 비우지 마십시오. 대신 변화하는 AI 시대에 자식이 어떻게 기계와 협업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 지적 자산을 만들어주는데 투자하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연금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닦아놓은 기술과 투자 감각을 상속받게 해야 합니다. 자식을 도둑으로 만드는 상속이 아니라 자식을 생존자로 만드는 교육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인구 붕괴 시대에는 은퇴라는 단어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귀해지기 때문에 숙련된 경험을 가진 60대, 70대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육체 노동이 아닙니다. AI와 로봇을 도구로 활용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니어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에서 인간은 직접 삽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로봇에게 어떤 일을 시킬지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를 공부하고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이미 로봇 시대를 대비하는 훌륭한 노동 준비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금고는 늙어가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금고는 로봇 100대의 생산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는 잔인하지만 명확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1위의 인구 붕괴 속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의 잔해를 붙잡고 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잔해를 딛고 올라가 로봇과 AI라는 새 하늘을 바라볼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요동쳐도 여러분의 금고만큼은 평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인구 붕괴의 진실과 그 속에 숨겨진 기회들은 여러분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라 걱정은 위정자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노후와 자식의 생존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금고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울 가장 날카로운 지혜를 배달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당신입니다.